잡혀요. 뭐 일반적인 것들 읽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 자바 다큐멘터 굉장히 자주 봐야 되는데 스트링 객체는 오버헤드가 굉장히 많은 게 스트링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메소드를 사용할 때도 그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퍼포먼스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것들은 다 뭐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만 이 구현에 대한 구현 원리를 알아야 돼요. 구현 원리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인덱스 오브라든가 레스트 인덱스 오브 이런 것들은 캐릭터가 혹은 스트링이 서브스트링이 몇 번째 줄에 있느냐 몇 번째 문자에 있느냐 이런 걸 찾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당연히 효율적으로 스트링 안에 있는 어떤 객체 그 배열 그 스트링 그 캐릭터 배열 안에서 루프 도면 찾게 되면 아주 뭐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매치스 이런 거 있잖아요. 매치스 이런 것들 문자에 맞느냐 할 때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묻거든요. 이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이야. 그러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 자바에서는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위한 별도의 어떤 그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 매처라는 게 따로 있는데 패턴, 매처 이런 것들 따로 있는데 그런 객체를 컴파일 해가지고 쳐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비용 비싸다는 거죠. 이게 하는 일이 복잡하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리플레이스하고 리플레이스 올도 달라요. 지금 보면은 어떤 이 리플레이스랑 이 리플레이스 보면 캐릭터 시퀀스 같은 스트링이나 뭐 이런 걸 스트링 버퍼나 이런 걸 하는 거니까 똑같은 건데 얘가 ABC 안에 있는 BC를 D로 바꾼다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거든요. 리플레이스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해요. 근데 리플레이스 올은 이게 레귤러 익스프레션이에요. 똑같은 것 같지만 레귤러 익스프레션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대한 클래스를 다시 컴파일하고 매칭하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슷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냐 이거냐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죠. 리플레이스나 리플레이스 올이나 리플레이스로 되는 거 가지고 리플레이스 올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API가 동작하는 건 땡이 된다는 게 아니죠. 스플릿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스플릿이 레귤러 익스프레션이에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스플릿이 뭐 하는 거죠? 스플릿이 뭐 하는 거죠? 이런 것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걸 A, B, C 그러니까 이게 심표로 CSV로 된 걸 나눠서 보겠다. 어레이로 바꾸다는 걸 주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거 할 때 어떻게 되죠? 심표가 더 숨은찬가? 그러니까 텍스트를 줄여야 되나? 이거 안 줘도 되나?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단순하게 이걸 따르기 위해 가지고 막 레귤러 익스프레션 쓴다는 거죠.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스플릿 한 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한 거면 그냥 이걸 찾아서 루프 도면서 찾아가지고 잘라주는 걸 만드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이거 보면 프로버스나 이쪽에 보면 다 유틸리티가 있죠. 이런 간단한 것들은 다 유틸리티 쓰잖아요. 다 일부러 그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전부 다. 레귤러 익스프레션 쓰면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 있지만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라운드를 위해서 실제로 좀 이렇게 간단한 기능일 경우에는 실제로 레귤러 익스프레션 써야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농사에 이렇게 하면 더 그러니까 레귤러 익스프레션 복잡한 레귤러 익스프레션 써야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간단한 것들을 따로 만들어주든지 워크라운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매칭한다거나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뭐 포맷 이런 것들도 지금 마찬가지야. 포맷 같은 경우도 스트링 포매터라는 게 새로 들어왔는데 이게 애들도 오버에다 꽤 있는 거거든요. 이게 포매터라는 객체를 가지고 나름대로 컴파일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 한 번씩 구현을 할 때 아마 성능 비교를 해보는 게 좋고요.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효율적인지. 그래서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과 포매터 같은 것들 쓸 때는 정말 이렇게 복잡한 걸 꼭 써야 되는지 써야 되는 요건이 있으면 단지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워크라운드가 있으면은 다른 거를 쓰는 게 훨씬 더 성능상에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약간 진도를 빨리 나와가지고 아니면 자, 그 랭귀지의 이제 OO 피처들, 그러니까 오브젝트 객체 지향 피처들이 좀 있는데 그루핑하기 위해서 패키지라는 걸 쓰는 건 다 알고 있을 거고, 패키징 할 때 기본적인 컨벤션은 이제는 이제 그 관례 컨벤션이니까 그러니까 URL 할 때 도메인 할 때 도메인 역순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tmx.com 이렇게 있으면 home.tmx.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home.tmx. 뭐 provost.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아니면 home.tmx. nlink.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패키지 어떤 컨벤션인 거고, 그리고 실제 그 오브젝트들은 다 클래스로 존재하는 거죠. 자바랑 오브젝트의 자식 클래스들로 다 존재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는 뭐 클래스랑 인터페이스는 이제 큰 차이점이 있죠.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보면 클래스는 실제로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단위지만 인터페이스는 오브젝트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단위는 아니죠. 실제로 이제 그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앱스트랙트 클래스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앱스트랙트 클래스라는 것은 추상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객체를 직접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나의 자식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앱스트랙트 클래스의 개념인데, 인터페이스는 좀 그런 개념이 있고, 그에서 추가적으로 인터페이스는 어떤 그 메소드 시그너처만 지정해가지고 인터페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메소드 그리고 상수 뭐 이런 것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걸 통해가지고 이것을 구현하는 쪽,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상수한다고 얘기 안 하고 구현한다고, 임플멘트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통해서 그 시그너처를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컨셉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 거냐면은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어떤 뭐 부모 클래스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객체의 어떤 그 특성들을 정의하는 거다. 이렇게 컨셉을 잡으면, 좀 개념을 잡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뭐 런어블이면 뛸 수 있는 인터페이스 다르면 걔네들은 런이라는 뛴다는 메소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 구현체들이 다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어떤 뭐 이트버리면 이트라는 게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런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떤 커먼한 그 메소드 시그너스를 뽑아내는 게 인터페이스인 거죠. 실제 클래스 구현체에서는 그 컨트롤만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너 클래스라는 건 내부 클래스인데, 클래스 안에 클래스가 들어갈 수 있죠. 클래스 안에 멤버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블락 안에 로컬하게도 들어갈 수 있죠. 블락 안에서도 클래스 정의가 되니까. 그리고 뭐 클래스라는 시그너스 없이도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고, 어노니머스 클래스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은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액세스 모디파이어는 접근 제어를 하는 건데, 자, 액세스 모디파이어에서는 그 뭐가 있죠? Public, Private, Protected, 그리고 디폴트가 있죠. 디폴트가 뭐죠? 없는 거. 이거 제일 이제 많이 묻는 건데, 일단 클래스 레벨에서는 액세스 모디파이어가 뭐가 있죠? 금방은 그 메소드, 멤버 액세스 모디파이어는 다 해야 되고, 클래스는 없는 게 있는데, 클래스는 뭐가 해야 되죠? 퍼블릭하고 디폴트 두 개밖에 허용 안 되죠.
근데 모든 클래스가 그런 건 아니고 이너 클래스는 각 이너 클래스의 레벨에 맞게 멤버면 멤버로서 다 가질 수 있죠. 클래스 멤버 아니면 이너 클래스 멤버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얘기한 거는 탑 레벨 클래스가 그렇다는 얘기죠. 딴 건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영택 씨, 그 프로텍트랑 디폴트는 접근을 어떻게 다르죠? 일단 어느 게 더 리스트릭트한가요? 프라이빗이 제일 리스트릭트한 거고 퍼블릭이 제일 아예 제한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프로텍트랑 디폴트는 어느 게 리스트릭트한 거예요? 프로텍트가 더 리스트릭트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디폴트라는 개념 자체가 C 부분에 없으니까 C 부분은 패키지 개념 네임스페이스에 있지만 그냥 디폴트 접근 제한 자리가 없으니까 사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디폴트가 패키지 프라이빗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키지 프라이빗이지. 그게 애매한 거 같아요. 패키지 프라이빗은 같은 패키지 내에서는 그냥 다 쓸 수 있는데 패키지가 아니면 프라이빗을 써야겠어요.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으면 다른 패키지를 쓸 수 있는데 프로텍티드가 패키지 프라이빗이니까 같은 패키지 그걸 쓸 수 있었어. 아니 그건 못 쓰죠. 걔를 상속을 받아야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거죠. 지금 제일 기본적인 것들은 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고. 굉장히 이게 헷갈리기 쉬운 것이 C++하고 다르기 때문에 C++를 배운 사람들이 더 헷갈린다고. 이거. 패키지 프라이빗이 더 엄격한 거고, 그 프로텍티드는 패키지 프라이빗에 대해서 다 액세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프로텍티드도 C++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패키지 프라이빗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속 관계에 대해서는 아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프로텍티드, 디폴트, 프라이빗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제일 헷갈리는 부분은 아까 정호 씨 얘기한 것처럼 프로텍티드가 패키지 프라이빗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패키지에 써놓은 것들 패키지 프라이빗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접근할 수 프로텍티드면 패키지 프라이빗에 다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패키지에 있는 것들이 프로텍티드로 선언된 것들을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프로텍티드하고 패키지 프라이빗 하기는 리스트릭션 관계가 패키지 프라이빗이 더 엄격한 거죠. 그러니까 패키지 프라이빗 플러스 C++의 프로텍티드를 다 허용하는 게 프로텍티드라고 생각하면 자바의 프로텍티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자바의 프로텍티드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것들이 다 액세스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스 앤 슈퍼가 있는데 컨스트럭터는 이제 객체를 만들면 생성자가 필요한 거고요. 항상 생성자를 콜하는 거죠. new하고 그 콜하는 게 바로 그 객체의 생성자죠. 컨스트럭터. 그리고 자바는 디스트럭터가 없죠. 디스트럭터가 없고 그 대신 가비지 컬렉션이 있는 거죠. 알아서 가비지 컬렉션 하기 때문에 디스트럭터는 따로 없고, 근데 디스트럭터 역할을 해주는 게 있긴 있죠. 그게 뭐죠? 오브젝트의 그 프로텍티드 보이드도 파이널라이즈를 오버라이드 하면 걔가 어쨌든 간에 그 가비지 컬렉션 된 시점에서 콜되기 때문에 디스트럭터랑 유사한 그 리소스 클리닝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컨설터에서 특이한 것은 여기 디스라는 슈퍼가 있는데